자동차인 BMW 딜러가 고객들로부터 현금으로 차값을 받아 챙긴 뒤 잠적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현금으로 결제한 고객에게는 차값을 할부금으로 떠넘겼는데 피해액만 7억대에 이릅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민선 7기 취임 1주년을 맞아 산업구조 다변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인구 늘리기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을 찾는 대만 관광객이 증가하고 젊은 개별 관광객도 늘면서 대만 관광객을 위한 맞춤형 마케팅 전략이 시급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의 한 외제차 딜러가 고객들에게 받은 차값 7억 원을 갖고 잠적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딜러는 차값을 현금 일시불로 받아 챙긴 뒤 고객 몰래 파이낸셜 할부로 계약했다는데요. 피해 고객들은 할부 청구서가 날아올 때까지 이런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시불로 BMW 차량을 구입한 임모 씨. 얼마 전 파이낸셜 회사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고 크게 놀랐습니다. BMW 파이낸셜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그 신랑 이름으로 5,900 할부가 잡혀 있는데 맞냐고 그러는 거예요. 저희는 하지 않았고 완납으로 다 했다. 지난 3월 같은 딜러에게서 더 비싼 모델을 구입했던 김모 씨. 1억 원짜리 차를 사면서 9천만 원은 딜러 계좌로 입금했고 잔금 1천만 원은 3개월 할부로 납부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파이낸셜사로부터 차값 1억 원 전액에 대해 대출 할부가 시작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1억 대출이 실행이 돼서 아버지는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버지 명의로 자기가 자필 서명하고 아버지 전화번호를 이제 다른 번호로 등록을 해서 딜러가 고객들로부터 차값을 개인 통장으로 받아 챙긴 뒤 자사 파이낸셜 할부로 돌린 겁니다. 할부 계약 시 고객의 자필 서명과 본인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8명, 피해액은 7억 원이 넘습니다. 피해자들은 해당 딜러를 경찰에 고소하고 BMW 본사와 파이낸셜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민선 7기 취임 1주년을 맞아 기자 간담회를 갖고 시정 성과와 향후 방향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포항시는 지진 복구와 지역경제 살리기, 특별법 제정에 행정력을 집중했다며 내년부터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철강 산업의 경쟁력 약화와 고용 위기에 대비해 바이오 신약 개발과 차세대 배터리 산업 등 산업 구조 다변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인구 정책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이강덕 시장은 신해양 시대에 대비해 영일만 3산단에 로봇 융합 클러스터 조성과 영일만 관광특구 조성, 해양 뉴딜 프로젝트도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지법 행정 2부는 포항 지진 피해가 난 한미장관 맨션 주민들이 포항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해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미장관 맨션 주민 150여 명은 지진으로 아파트가 D나 2등급에 해당하는 심각한 피해를 입었는데도 포항시가 피해 정도가 낮은 C등급 판정을 하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해 주민들은 아파트 전체 240세대 중 89세대는 흥해체육관 대피소에서 생활 중이라며 나머지는 불안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며 포항시 이주 대책을 들어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를 찾는 대만 관광객이 꾸준히 늘어나는 가운데 특히 경주를 중심으로 경북을 찾는 외국 관광객 중 대만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젊은 개별 관광객이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여서 맞춤형 마케팅 전략이 필요합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벚꽃이 절정을 이룬 경주 대릉원에 한복을 곱게 입은 관광객들이 다양한 자세로 사진 찍기에 한창입니다. 경주에서 요즘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외국 관광객은 대만입니다. 올 들어 경주 보문단지를 찾은 외국 관광객은 대만이 거의 절반 정도를 차지합니다. 한때 가장 많았던 중국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오가는 항공편이 늘어났고 문화유산이 풍부한 점 등이 작용한 결과입니다. 庆州是一个很漂亮的城市，然后跟我们台湾的台南很像，所以很漂亮，很好看。 대만 관광객의 특징은 지난 2016년을 기점으로 개별 관광이 늘어나 지난해는 개별과 단체 관광객의 비율이 6대4 정도로 역전됐습니다.
또 나이별로는 30대와 20대가 가장 많고 그 뒤를 40대와 10대가 잇고 있는데 최근에는 50대 이상도 우리 문화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장 확대를 위해서 20, 30대뿐만 아니라 중장년층 그리고 액티브 시니어라고 또 노년층에 대한 마케팅 전략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두 나라 여행업협회는 지난해 기준 210만여 명인 상호 방문객을 300만 명으로 늘리기로 하고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선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확충하고 연령별 또 모바일 마케팅을 강화하며 운전면허증 상호 허용 등의 제도 개선도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 중인 원석학원이 경주대학교 새 총장에 정진우 전 정의당 국회의원을 선임했습니다. 정진우 신임 총장은 전남 함평이 고향으로 14대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위원장과 19대 국회에서 정의당으로 입성해 당 정책위 의장과 원내대표 등을 역임했습니다. 신임 총장의 임기는 4년이고 다음 달 1일 전체 교직원 상견례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합니다. 포항시의회가 1년 전 일방적으로 바꿔 논란이 됐던 시정 질문의 시장 답변 규정을 종전 방식으로 되돌리기로 했습니다. 포항시의회 운영위원회는 개정안 의회회의 규칙을 1년간 시행한 결과 답변자 선정이 모호하고 의회의 자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 전 규칙으로 환원하는 규칙안을 오늘 처리했습니다. 한편 이동걸 전 시의원이 7대 의회 마지막 회기 때 발의해 표결로 개정한 회의 규칙은 정책적인 질문의 답변은 시장이, 나머지는 부시장과 국장이 하도록 해 민주당 의원들이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경북체육회가 시군별로 분산해서 열려던 내년 도민체전을 뜬금없이 김천에서 개최한다고 결정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회 유치 신청조차 받지 않고 결정을 서두른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지난 18일 경북체육회 이사회가 내년 도민체전 개최지로 김천을 의결했습니다. 내년 전국체전이 경북에서 예정돼 있어 도민체전은 종목별로 분산해서 간소하게 치르자는 지난 연말 결정을 6달도 안 돼 스스로 뒤집은 겁니다. 대회 개최지 선정의 필수 절차인 유치 신청과 현장 실사도 모두 건너뛰는 등 체육회 규정도 무시됐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규정을 다 정해져 있으니까 그 규정에 의해서 좀 했으면은 이런 무리가 없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당초 김천은 예천, 울진과 함께 내후년 도민체전 유치전에 뛰어들었다가 중도에 포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개최지로 울진이 확정된 직후 예정에 없던 내년 대회를 무리하게 되살려내 김천에 안겨준 셈입니다. 특히 경북체육회장직을 맡고 있는 이철우 도지사가 김천 출신이란 점이 의구심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논란이 일자 경북도 의회는 상임위 차원에서 체육회 결정 과정 전반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이제 회장이 도지사에서 이제 민간 위로로 규정상 바뀌어야 되고 이러니까 앞으로 좋지 않은 선례는 복마전이 가깝게 염려되는 부분도 있으니 도민체육대회 유치전이 만만치 않은 후유증을 남기고 있는 가운데 개최지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담보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포항시는 장마가 시작되면서 집중호우에 따른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취약시설을 일제히 점검했습니다. 배수 펌프장과 노후 저수지, 대규모 공사장의 안전을 확인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상황 전파를 위한 비상 연락망 체계도 점검했습니다. 집중호우로 고립이 예상되는 죽장면 하옥지구 등 산간계곡 2개소와 오토캠핑장 2개소에 대해서도 관련 부서가 안전 매뉴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산사태로 차량 통행이 중단됐던 국도 4호선 경주시 양북면 장항리 구간이 오는 30일부터 임시 개통됩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2022년까지 214억 원을 들여 항구 복구가 진행 중인데 여름철 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피서객들의 편의를 위해 임시 개장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는 울릉 저동항과 포항 영일대 해수욕장, 경주 고속버스 터미널 등 도내 13곳에 40억 원을 들여 여행자 센터를 새로 조성합니다. 여행자 센터는 기존에 운영하던 단순한 관광 안내소와는 달리 여행자 수화물 보관 공간과 함께 여행자를 위한 카페 등을 갖추고 전자기기 충전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어제부터 강한 비가 내렸습니다. 낮부터는 비구름대가 동해상으로 빠져나가면서 점차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은 흐리기만 하겠고 주말에 다시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어제부터 우리 지역으로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이틀간 162.2mm의 강수가 기록됐고요. 이 울진을 제외한 경북 동해안으로도 100mm 이상의 많은 양의 비가 내렸습니다. 내일은 장마전선이 일본 쪽으로 물러가면서 일시적으로 비가 소강 상태에 들겠고요. 모레 다시 북상하면서 일요일 오전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한 차례 지나면서 공기의 질은 무척 깨끗합니다. 다만 내일도 남아있는 수증기의 영향으로 후텁지근한 하루가 예상됩니다. 모레까지 동해 남부 해상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바닷길 이용하시는 분들은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19도에서 22도, 낮 기온은 24도에서 28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도 온종일 구름이 많이 지나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와 독도 19도, 낮 기온은 울릉도와 독도 22도입니다. 동해상으로도 하늘 표정 흐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일요일 오후부터는 서서히 장마전선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겠고요. 다음 주에는 별다른 비 소식 들어있지 않습니다. 날씨였습니다.